그래서 이따가 맞은 개수 저한테 말해주셔야 됩니다. 싹 다 채점할 거야. 1번에 2, 몇 페이지예요? 63. 63. 자, 그 다음에 2번에 3. 자, 그 다음 3번에 2. 그 다음 4번에 1. 자, 5번에 4. 그 다음 6번에 4. 7번에 1.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2인데 일단 여기까지 맞은 개수 먼저 기록할게요. 근데 몇 개나 뭐 맞았나 보자. 자, 맞은 개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미니고고도 채점해서 개수 취합할 거예요. 그럼 듣기는 오늘 바로 듣기 해가지고 개수 취합할 겁니다. 일단 민수 몇 개? 7개 맞았어요? 네, 많이 맞았네. 자, 그 다음 준호 5개. 그 다음에 윤혁이 7개요. 7개. 진짜야? 네. 준호 7개 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요? 동욱이 4개 맞았어. 네. 자, 그래요. 네. 종민아 진짜 7개 맞았어? 진짜 깨끗하지. 아니 어떻게 풀어야 돼? 너가 다시 볼 수 있어. 진짜 다시 볼 수 있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한 2개 정도 찍어서 맛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주로 많이 틀린 거 위주로 해설을 좀 해볼게. 좀 많이 해볼 거야. 대신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 1번 틀리신 분 손 들어볼까요? 1번은 맞았어? 네. 자, 2번 틀리신 분 손. 2번도 맞았어. 3번 손. 3번 할게요. 그 다음에 4번 틀리신 분 손. 네. 자, 5번 틀리신 분 손. 네, 5번 할게요. 자, 6번 틀리신 분 손. 7번 틀리신 분 손. 7번 할게요. 8번 틀린 사람. 8번을 다 맞았다고? 8번이 뭐? 8번도 할게요. 9번 틀린 사람. 네. 그 다음에 10번 틀린 사람. 어이씨. 야, 그러면 8번 빼자. 너무 많다. 아, 8번이 아니라 7번. 7번 맞아. 8번 틀린 사람. 7번 틀렸어. 8번 틀렸어? 잠깐만, 그러면 7번 틀린 사람 손. 아, 너. 됐죠? 7번은 틀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여튼 아이 그래 괜찮아. 자, 봐. 자, 집중. 자, 3번 거의 다 많이 틀렸습니다. 자, 빈칸추로는 결국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지? 재진술이야, 재진술.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꾸 동일한 표현을 형광펜으로 바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자꾸 그 컬러링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할게. 나는 이거 화면이 너무 약간 와이드하게 보이는데? 너희 괜찮아? 난 너무 와이드한데? 자, 볼게요.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치? 자, 아기들이 뭐를 할 수 있다? expectation, 즉 기대를 형성할 수 있대. 일단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추상적인 거일수록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자꾸 치환해야 돼. 그치? 그럼 직독시키 하면 아기들이 기대를 형성한다. 이게 뭐야?
아기들이 기대를 형성한다. 네, 이 표현 자체가 한 단어로 무슨 뜻이야? enable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can이야. 알겠지? 아, 시간이 흐르면 아기들은 할 수 있다. 알겠죠? 됐죠? 네. 그럼 아기들이 뭘 할 수 있다? 기대. 자기들이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의 패턴이 언제? regular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야? 정기적인, 그치? 규칙에 따른. 됐죠? 아, 아기들이 딱딱딱딱 소리가 규칙에 따라 나면 그 소리를 뭐 할 수 있구나? 기억할 수 있구나. 반대로 따지면 아기들 어떤 소리는 기억 못한다? 불규칙한 소리는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가설을, 어떤 가설? 만일 내가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도 그 소리는 다음 소리 다음에 날 거야. 다음 소리 다음에 날 거야. 다음 소리 다음에 날 거라는 건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갑자기 내가 이거 봐봐. 나는 저 소리 다음에 다음 소리를 날 거야. 이건 뭐야? 그 아기가 그 소리를 난다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소리는 이 아이가 들었던 소리 중에 무슨 소리야? 레귤러한 소리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들이 이러한 규칙적인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떠한 학습을 했기 때문이냐면 아직은 모르지만 뒷면에 나와 있죠. 아기들은 close attention, pay close attention 무슨 뜻이죠? 집중하다. 아기들은 집중을 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에. 자, 얘들아 봐봐. 정기적인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 그게 리피트야. 반복된다라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올림픽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라는 건 정기적인 개념이잖아. 맞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테믹, 즉 어떤 구조화된 방식인데 이 방식이 소리가 났을 때 또는 명령이 났을 때 또는 무언가 인터벌이 있을 때 그리고 무언가 소리가 바뀔 때인데 일단 이건 쌤이 왜 이렇게 화살표 썼어? 이런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왜? 이그젠플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그젠플 싹 다 빼면 단어 하나 남잖아. 그들이 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systematic way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가 무슨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반복적이고 굉장히 체계화된 뭐야 이거 펜 던져 이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이라이트 갑니다. systematic 다 연결하면 돼. 쇽 됐지? 알겠어? 그러면 선지를 갔을 때 무언가 레귤러하고 무언가 시스템이 있고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런 단어를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자, 사회적 압박의 부족 이건 전혀 상관없죠. 그쵸? 그리고 서로 뭐 하는 거 상호 교류하는 거에 대한 욕구. 자, 집중. 아까 뭐라 했어? 뭔가 정기적이고 시스템매틱하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사실 센스 있는 학생은 여기서 이거와 동의어를 고르는 건데 니네가 이거를 그냥 시스템화 됐다라고만 단어를 아니까 문제를 잘 못 푸는 거야. 시스테매틱은 무슨 뜻이 있어? 지표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표는 영어에서 수학에서 뭐를 의미해? 통계를 의미하겠지. 그치? 그럼 사실 시스테매틱과 스태티스틱가 완벽 동의어야 얘들아. 알겠어? 이게 통계야 통계. 알겠죠? 그래서 단어를 알면 사실 바로 맞출 수 있지만 단어를 몰라도 맞출 수는 있어야 돼. 봐봐. 자, 어떤 단순한 소리의 선호소. 지금 얘네가
소리가 단순하냐 복잡하냐 문제가 아니라 뭔가 반복되고 다음에는 이 소리가 날 것 같고 지금 이해되시죠? 그치? 심플러한 거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imitate 무슨 뜻이죠? 따라하다 모방이야 그치? 모방하다 네. 자 그럼 누구를 모방해? caregiver 즉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모방한대 돌봐주는 사람을 따라한대 이건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 이런 것도 독해에서 중요해. 아까 말했지 단어를 알면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틀렸던 이유는 왜인 거야? 단어를 몰랐기 때문인 건데 단어를 몰라도 과감성이 좀 필요해. 봐 내가 솔직히 2번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도 1번은 너무 말이 안 되고 3번, 4번, 5번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과감하게 2번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될까? 이해됐어? 근데 만일 1번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2번도 몰라 3번도 몰라 그럼 찍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빈칸 추론일수록 선지의 단어가 약간 복잡하게 구성이 돼요. 즉 해석은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막상 뭔 내용인지 이해해서 정답을 고르려고 가봤을 때 선지에 있는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 외워야 돼.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 자, 지난 20년 동안 교육자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를 경험하는 걸 허락받지 못한다고 실패를 경험하는 걸 허락받지 못한다고. 그렇지? 네.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야? 교육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실패하면 안 돼. 이거잖아. 그치? 실패하는 경험을 허락했다면 실패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패하는 경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넌 실패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자 이런 교육적인 상황이 굉장히 구조화되졌다. 우리가 구조화되졌다라는 게 약간 추상적인 말이지 동의어가 뭔 줄 알아? 스트릭트예요. 알겠지? 그래서 철자가 비슷하게 생긴 거야. 스트릭트가 무슨 뜻이죠? 굉장히 엄격한 또는 딱딱한 굳은 이런 단어잖아. 그러면 구조화됐다라는 건 이 교육 상황이 뭐하다는 거야? 부드럽다는 거야? 아니면 뭔가 딱딱하다는 거야? 딱딱하다는 거지, 엄격하다는 거지. 어떤 거에 관련해서 너는 실패하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뭐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상황 자체가 뭐를 하면 안 된다는 딱딱한 상황,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딱딱한 상황이래.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실패에 대한 경험이 discourage 별표. 자, 많이 나오는 구문이니까 요건 따로 여기다가 정리 좀 할게요. 오른쪽에다가. 자, 우리가 prevent, hinder 이것도 막 hinder라고 있더라. hinder야. 자, 그 다음에 prohibit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iscourage, deter. 됐어? 이게 얘들아 굉장히 많이 쓰는 구문이야. 다 똑같은 뜻이야. 방해요. 그렇지. 뭐의 뜻이야? stop이야. stop과 동의어야. 알겠습니까? 됐죠? 다 못하게 막다야. 알겠니? 얘네는 전부 다 못하게 막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정확히 해석하면 어떤 글이야? 그 아이들은 실패에 대한 경험이 아이들한테 뭐를 못하게 했다? 미래의 연구, 미래의 공부를 못하게 했다. 넌 실패하면 안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라는 압박관념이, 강박관념이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미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학 부분에서 however 나왔습니다.
최소 문제 맞춰야죠. 그러나 과학 부분에서는 발견을 했지. 뭐가 not as A, B. 해석 어떻게 해? B만큼 A도 아니다. 됐지? 응? 이해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좀 정확히 해석해봐. 10초 줄게. Finding out부터 out what does까지 30초 줄게. 정확히 해석해봐요 빨리. 이 정도 좀 정확히 해석해야 돼. 됐나요? 됐죠? 자, 쌤이 해석을 해줄 테니까 자기가 해석한 거랑 얼추 비슷하게 맞는지 봐봐.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이 해석이 만약에 안 되는 거, 아이고, 씨, 뭐야 이거? 야, 진짜 여기 열악하다 여기. 잘 들어. 해석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모른다고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물론 단어를 많이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단어를 다 한다고 또 해석이 되는 것도 아니야. 뭐냐면 단어를 좀 몰라도 글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면 해석이 좀 잘 돼요. 알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떤 글의 해석이 잘 안 된다? 이건 내가 단어를 모른다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어쨌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알겠습니까? 봐. 자, 지금 앞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어? 애들한테 너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라고 뭔가 압박을 줬다고 했지. 그치? 네. 그런데 아까 이 구문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B만큼 A도 아니다잖아. 그치? 네. 그러면 in the field of science 과학에서는 뭐가 그렇지 그렇게 했던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했던 게 뭐야? 너는 실패하면 안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과학 부분에서는 중요한 역할이 아니다라는 걸 발견했다. 그럼 이번엔 무슨 말이야? 아, 뭔가 막 너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너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게 이런 분위기가 어디에서는 별로 안 먹혀? 과학에서는 별로 안 먹히고 과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립구조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뭐 밖에 나가서 놀아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 항상 대립구조는 무조건 거꾸로라 그랬잖아. 즉 과학에서는 오히려 야 실패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네네. 아 쌤 아니 몇 시에 퇴근이죠? 저 8시요. 아 그러면 지금 저기 3층 거기 독사기 있죠? 네네. 그 독사기 가면 제가 또 심이 없네. 걸어놨거든요. 네. 그 보고 네. 비포 한 열 몇 부랑 네. 그다음에 그 해설지 A4 한 열 몇 부 있어요. 네네.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네 그거 스테이플해서 그냥 거기다가 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과학에서는 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넌 무조건 실패하면 안 돼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뭐 해도 돼? 어느 정도는 좀 실패해도 돼. 그치?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내용 나오면 돼? discourage 이거와 무슨 내용? 반대 내용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 내용은 아까 무슨 내용이었어? 너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졸라 빡셌지, 졸라 엄격했지. 이게 뭐였는데 너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치? 즉 실패하면 안 되라는 빡빡한 환경과 반대말이 들어가면 정답. 알겠지? 즉 나 틀려도 돼, 나 못해도 돼. 알겠습니까? 쉽죠? 네. 그러면 자 봐봐, 학생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아니죠? 실패의 기회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건 실패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건 거꾸로잖아. 그치?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연관시켜야 된다. 뭐 그렇듯 하지만 실패 성공하고 상관이 없죠? 5번 볼게. 작은 성취가 뭐 하면 안 돼? 그렇지, 간과돼서는 안 돼. 아니죠? 근데 왜 4번을 못 고르는 줄 알아? 그냥 4번 직독시키면 무슨 뜻이야? 솔루션 무슨 뜻이에요? 방법 해결. 해결책이지. 해결책이 꼭 그 예측과 맞지는 않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꼭 정답이 예측했던 거와 성공하는 건 아니다잖아. 그치? 즉 무조건 정답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앞쪽 부분에 힌트를 못 찾았어. 빈칸처럼 가운데 있으면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앞쪽에 잘 몰랐어. 그래도 뒤쪽 부분 넣으면 되잖아. 올도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안 중요하지. 중요한 건 뭐야? 주절이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래. 실패가 훨씬 더 나은 역할을 한다. 뭐보다 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러면 뭔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 양도부사절 걷어내면 주절에서 뭐라고 했어? 실패가 뭐보다도 낫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 어쨌든 솔브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솔루션이라고 무조건 다 뭐는 아니다? 완벽한 건 아니구나. 왜? 실패가 뭐보다 낫다고 했어? 솔루션보다 낫다고 했잖아. 그 말은 다시 말해 솔루션이라고 완벽한 건 아닐 수도 있구나. 알겠어? 네. 됐죠? 네. 지금 이해되시죠?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8번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다.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에서 일단 뭐를 할 수 있죠? 그 진실과 반대되는 얘기. 아니야. 너 이거 unpleasant로 독해해서 이용할 줄 몰라. 뭐죠? 불편한 진실? 말 그대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실이야. 팩트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맞아. 팩트야. 그래서 여기 불편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모두 편향적이다. 편향적이라는 거 뭐를 가지고 있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every human being,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뭐를 가진다? 편견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으로 하여금 뭐를 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추측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영어 점수 맨날 막 50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편견을 갖겠지. 이 새끼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진짜 공부 더럽게 못하네. 편견이지, 그치? 근데 이게 어떤 incorrect assumption을 가져? 얘는 공부를 못하는 애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영어만 못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막 수학은 막 100점 맞아. 작년에 그런 애 있었어요. 작년에. 너 과학은 좀 하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하는데 국어는 잘한다? 그건 약간 의미가 없어. 왜냐면 영어랑 국어는 공통이기 때문이야.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영어를 못해도 다른 걸 잘했을 때 그거가 뭔가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 그게 뭐지? 과학이에요. 수학 85점. 아, 수학도 별로 그거예요. 수학도 작년에 구룡 중에 P반이었어. 내신 점수 막 60점 맞았거든. 영어 진짜 더럽게 못했거든. 과학은 기똥차게 잘했어. 한성과학고 갔어요. 나도 그거 응. 너? 너 그냥 일반고 가야지 뭐. 뭐 화끈하게 자사고 써, 중등 써. 그래. 혹시 또 알아? 또 가가지고 또 변할지도. 그치? 아니 내가 볼 땐 지금은 철이 없어서 그러지. 공부하기 싫지? 솔직히? 그래.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근데 또 가가지고 또 철이 들 수도 있지. 그러면 또 막 그제서 철이 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거야. 분위기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게 아이들마다 철이 드는 시점이 솔직히 다 달라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 철이 드는 시점이 조금 빨리 오는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대학을 잘 가. 정신을 빨리 차리니까. 반대로 철이 드는 시점이 좀 늦은 애들이 대학을 못 가요. 왜? 고2 때까지도 공부 안 해.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어쨌든 철이 들었던 시점에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막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양옆에 다 개판 치고 있어. 그러면 또 잘 안 돼요. 오케이? 내가 어쨌든 철이 드는 딱 시점이 왔어. 그럼 내가 이제 진짜 한번 내가 공부를 진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다 영차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여야 자기도 같이 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안 그러면 안 돼. 대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렇게 이악 물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너희에게 바라는 건 하나야. 내가 너희가 철이 드는 시점을 내가 결정할 순 없어. 쌤도 사실 이거 옛날에는 진짜 막 미친 듯이 쪼고 막 지금 쟤 사실 내가 진짜 완전 봐주는 거야. 나도 옛날에는 쟤 저런 스타일 윤혁이 같은 스타일 어떻게 했냐면 막 미친 듯이 쌍욕했어 막. 진짜 막 바로 막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얘 못 가르치겠다고 빨리 좀 집에 데려가라고 막 진짜 그랬거든.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뀐 애도 있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쌤이 오랫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본 결과 내가 결정할 수가 없구나. 오히려 내가 아무리 그래봐야 그 아이에게는 상처만 되고 스트레스만 되겠구나. 왜냐면 내 딴에는 너희 잘 되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를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대치동 애들 보통 월화수목 금토일 학원 가 맞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월요일 수학학원 가가지고 막 잔소리 들었어. 너 정신 차려야지 이 새끼야. 너 이래가지고 뭐 대학 가겠어? 열심히 해야지. 근데 화요일날 뭐 수학학원 국어학원 가가지고 또 잔소리 들어. 너 열심히 해야지. 근데 목요일날 성경 갔더니 또 김영태가 너 열심히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너 그래갖고 대학 가겠니? 막 이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와닿는 거야.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쌤이 바라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없거든. 너희가 스스로 결정이 되어져 자동적으로. 근데 쌤은 그냥 부디 그 시점이 좀 철이 드는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니네가 좀 안 힘들어. 안 힘들고 좀 수월하게 대학을 가거든. 근데 그게 막 진짜 늦게 오는 애들이 있어. 막 진짜 고2에 오는 애들이 있어. 그것도 고2 막 끝날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뭐 고2 끝나고 나서 정신 차려. 고3 때 정신 차려. 그럼 뭐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남들은 3년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미친듯이 1년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철이 드는 시점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 볼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한다? 잘못된 추측을 하는 거지. 왜? 사람들은 편견에 갇혔으니까. 자 그런데 어떠한 특정 범위에서는 그치? 편견은 어떤 거래?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true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서 편견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 그치? 그럼 이게 당연히 뭐겠어? 나쁜 거. 아니지. 다시 좋은 거겠죠. 그치 근데 왜 그래? 편한 진실이. 그거 말고도 왜?
이게 커먼 띵킹이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주제는 그런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견은 당연히 누구나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 작가가 네 그래요 편견이 나빠요 안 한다니까. 알겠지? 일반적으로 편견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뭐기 때문에 common thinking이기 때문에 작가는 반대라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편견을 어떤 플로우로 바라봐야 돼? 포지티브 플로우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옆에 갑니다. 만일 당신이 옛날에 호모 에렉투스였을 때, 당신이 정글 주변을 걷고 있을 때 당신이 동물을 만나. 그치? 이랬을 때 당신이 빠르게 뭐를 할 수 있다면, 그래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면 저 동물은 뭔가 나에게 위험한 동물일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어떤 막 마동석 같은 애를 봤어. 저 새끼 조폭이다. 쟤 위험한 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졸라 개착해. 막 사람들 막 엄청 도와주고 엄청 착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따졌을 때 뭔가 진짜 약간 저 깡패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진짜 깡패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쟤는 깡패다. 도망가야지. 라고 인지했을 때 오히려 그 편견이 뭐가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빠른 추측을 함으로써 그 동물에게 뭐를 할 수 있다? 안전하거나 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단어인데 빠른 판단을 함으로써 뭐를 할 수 있다? safe야. 그러면 윗문장에 어떠한 관련성 있는 단어 들어가면 돼? 긍정의 단어이면서 safe와 관련된 단어 들어가면 되지, 맞지? 네. 그러면 일단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은 보자마자 땡이야. 네거티브 단어는 땡이야. 결코 undesirable 뭐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 능력. 이건 아니죠. 이건 네거티브잖아, 그치? 네. 됐지?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에 애선 도전. 이것도 아니죠. 네거티브잖아, 그치? 그러면 최소화. 그 다음에 관계를 베리어 막는. 이것도 네거티브잖아, 그치? 그러면 최소 1, 2번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지? 세이프와 관련이 있는 거 imagination, 상상은 아니죠. 그치? 세이프와 관련이 있는 건 뭐야? survive죠. 됐지? 내가 동물 봐서 내가 편견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요즘 이게 핫해요. 요런 게. 너희 가장 최고의 무술이 뭔지 알아? 깡패나 어떤 나보다 더 데인저한 카르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최고의 호신술, 최고의 무술. 티. 튀기야 맞아. 도망가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무술 시범을 보일 때 상대방이 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봐봐. 청와대 경호원 정도 되면 거의 끝판왕이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했을 때 칼을 가진 사람이 뭔가 청와대 경호원 정도 되면 뭔가 막 진짜 휘황찬란한 뭔가 막 무술을 사용해가지고 막 딱 제압할 것 같잖아. 그게 요즘 릴스에서 화제잖아. 딱 칼을 가졌어. 뭐 한다? 으아! 소리 지르고 도망가. 지금 이해됐어요? 그게 현명하다는 거지. 왜? 그냥 덤비면 안 된다는 거야. 칼 들었는데. 지금 아시겠어요? 네. 그쵸? 자, 그 다음 9번, 10번 두 개만 하고 네, 한번 쉴게요. 그리고 뒤에 뭐고 답 맞춰보고 그 다음에 듣기 하겠습니다. 9번 봅니다. 야, 9번은 니네가 다시 한번 풀어봐. 내가 한 1분 줄게. 그리고 똑같은 표현들끼리 한번 니네가 밑줄을 쳐봐. 이게 이 말 같다. 이게 이 말 같다. 이게 이 말 같다. 이거 엄청 많아. 찾을 수 있어야 돼. 네, 시작해보세요.
자, 좀 해보셨나요? 네. 자, 볼게.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잘 못하는 건 뭐일까? 단어 몰라서 그래. 단어 외워야 돼. 봐. 자, unrealistic optimism. unrealistic 무슨 플로우? 네거티브 플로우. 비현실적인 거니까, 그치? 비현실적인 성실함 이런 말은 없어요. 알겠어요? 비현실적인 친절함 이런 말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이 글에서는 optimism 무슨 주의죠? 다 잘 될 거야. 낙천주의를 뭘로 보는 거다?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의 위험을 표시했어. 뭐를 통해서? 살을 빼는 연구를 통해서. 자, 이 연구 결과 살찐 여성이 자신감을 가졌어. 뭐 할 수 있다고? 26파운드를 빼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누구들보다 self-doubter. self-doubter가 누구죠? 다우터가 뭐야? 의심이지. 이게 돼? 안 될 거야. 그치? 네. 회의주의. 안 될 거야. 그치? 됐죠? 되셨죠? 자, 그러면 잘 봐. 자, 이 사람이 누구보다 26파운드를 빼는데 성공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어. 예상했을 때 반면에 요청을 했지. 그 여성에게 뭐 하라고? 상상을 해봐. 모처럼 자기도 비슷하게 성공에 대한 길이 어떨 건지 상상을 해보라고. 내가 성공한 길은 뭐다? 회의주의자보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살을 뺐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길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지 진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 그들이 쉽게 24파운드를 빼는데 성공했던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적었어. 누구보다. 그렇지. 그들이 보다 살 빼는 게 어려울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살을 뺐다 못 뺐다? 못 뺐대. 됐지? 그럼 이거 잘 봐. 나는 살을 뺄 수 있을 거야. 낙관주의죠. 나 살 못 뺄 것 같은데 회의주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살을 못 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짜 못 뺐어? 아니면 뺐어? 뺐어. 오히려 난 무조건 살 뺄 수 있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뺐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자, 이러한 성공의 길을 믿는 것은 결국에 뭐를 이끈다? 대단한 성공을 이끄는데 락키 뭐가 돼요? 락키가 무슨 뜻이죠? 그래, 단단해지는데 이게 뭐야? 바위잖아. 락이 바위. 그치? 즉 다시 말해 뭐죠? 장애물. 알겠니? 즉 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greater success, 대단한 성공을 이끄는데 뭐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 됐죠? 왜냐하면 너무나 뭐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필요해. 뭐가 필요해? realistic optimism이 필요해. 뭐와 반대? 윗문장의 unrealistic과 대립 구조죠.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오히려 뭐 들어오면 돼?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의심을 해보라는 거잖아. 그치? 됐죠? 그러면 셀프 다우터와 동의어가 뭐야? 그렇지. 정직한 평가. 쌤, 정직한 평가가 왜 셀프 다우터인가요? 아까 말했잖아. 정직하다는 건 솔직하다는 거고, 솔직하다라는 건 뭐죠? 내가 스스로
나는 무조건 오늘 단어를 안 외웠지만 90점은 맞을 거야. 이게 낙관주의잖아. 그치? 나 오늘 단어 안 외웠으니까 나 오늘 한 20점 맞겠구나. 지금 이해됐어?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됐죠? 네. 자, 이건 뭐 10번은 너무 쉬웠고 하회버니까 윗문장에 그대로 요거 반대말 들어오면 됐어요. 그쵸?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쌤이 설명 많이 했지만 이게 막 니네가 틀린 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게 막 그렇게까지 못 틀릴 건 아니야. 그치? 단어만 좀 알고 해석만 좀 잘하고 어떤 게 계속 동의어가 반복되는지 표현 정도만 알면 사실 10문제 중에 9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엔 좀 더 맞추길 바래요. 알겠죠?